누가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하래? 대놓고 저녁밥 시간에 펼쳐지는 시사톡. 네, 오늘도 대한민국 뉴스 반찬이 꽤 많습니다. 경남 도민의 시선으로 하나하나 파보겠습니다. 경남도의회 대표에서 모신 두 분입니다. 이번 주도 함께할 국민의힘 정기풍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상현 도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두 분이 처음으로 이제 조합을 이루어서 방송을 했던 그날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날이었습니다. 네. 본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 두 분에게 제가 이제 질문 드렸습니다. 어떤 결과를 예상하시냐. 근데 사실 뭐 답할 것은 정해져 있었는데 어쨌든 맞춘 쪽은 한상현 의원이었습니다. 예. 네. 정치권에서 이제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곧바로 영향이 이어졌고 특히나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직 개편이 또 잇따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타격이 있었습니다. 김기현 2기 체제 닻을 올렸고 보선 패배 이후에 이제 총선 반년 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여당은 그렇다면 이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쇄신의 준비, 이번 김기현 2기 체제로 확실히 좀 갖췄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의원님 좀 어떻게 보세요? 저희 대선 전초전이다 해가지고 예. 강서구청장 선거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아마 봤을 테고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 당 대표께서 의지를 보이셨던 것처럼 예. 내년 총선에서 참패를 하면 정계 은퇴 선언까지 할 정도로 의지를 다지고 있고 예. 또 어제 최고위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예. 거기 인선 발표를 보면서 당의 쇄신 그리고 수도권 인사들의 예. 당직 결정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까지는 다른 그런 면모를 보여주지 않을까 예.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명직 당직자가 총 사퇴를 했었고 김기현 이제 당대표는 자리를 유지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보통 그 전에 뉴스를 보면은 그 일괄 사퇴한 그 자리에 수도권 충청권 인사가 있을 것이다 이런 뉴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되지 네.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그동안에 윤핵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번에 인선 내용을 보면 친윤석열 색채가 좀 옅은 이런 분들로 당직 인선을 했다. 그러면 예. 친윤은 친윤입니까? 좀 농도나 색이 좀 다른 차이입니까? 아니 저희들은 다 친윤입니다. 다 친윤입니까? 예. 예.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에게 눈물 돌리던데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이준석 전 당 대표도 예. 사실은 이제 당에 대한 그 애정이 많이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2030에 관련된 예. 그런 유권자들 예. 그리고 또 호남 쪽에 관련된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줬던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우리 당에 대한 애정 때문에 눈물을 보인 거지 예. 다른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에 이제 한상현 의원에게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임명직 당직자들이 물러났는데 특히나 네. 그 사무총장 자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뭐 수도권, 충청권 인사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결국 그 TK 인사지 않습니까? 네, 뭐 금방 수도권이 키워드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예. 당 대표는 울산 분이시고 원내 대표님은 대구 분이시고 예. 이번 사무총장님은 경북 분이시며 이게 뭐 수도권이 키워드가 맞는지 통합이 맞는지도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뭐 당의 또 싱크탱크이신 김성원 그 여의도 연구원장님은 예. 잘 아시다시피 수해 현장에서 비가 왔으면 좋겠다고. 그분입니까? 네, 그분이신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군요. 네, 예. 그런 분들이 과연 반성과 쇄신의 키워드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까지 인사를 본다면 예. 용산에 정말 쓴소리 한마디 하실 수 있는 분을 과연 앉히셨는지도 예. 궁금하고요. 뭐 남의 당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네네. 오히려 뭐 저희에게는 좋은 소식이 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지 첫 방송보다는 표정이 좋으신 것 네. 같습니다. 뭐 이번에 승리가 예. 저희 당의 승리라기보다 상식과 국민의 승리라고 봅니다. 네. 민주당이 잘해서보다는 네, 좀 맞습니다. 다른 이유들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네.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 또 뉴스를 찾아보니까 네.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뭐 당을 위해서 좀 흘린 눈물이다라고 평가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S본부 라디오 나와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2주 본다 이렇게 얘기도 했더라고요. 아, 예.
이 말씀 처음 들으신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렇지만은 이제 저희는 다 같은 국민의힘 소속 당원들이고 그리고 충분히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개혁적인 행동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당 대표지만은 제가 볼 때는 우리 당에 예. 정말 훌륭한 자산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당원들도 뭐 잘못된 점들이야 뭐 속속이 하나하나 다 찍고 들어가면 있겠지만은 예.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더불어민주당보다는 훨씬 더 스펙트럼이 더 크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예. 똑같은 이게 좀 다른 결인 것 같은데요. 여야가 사실은 둘 다 건강해야만 나라도 발전되고 도도 발전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 뭐 이준석 전 당대표 같은 분 같이 좀 건전한 보수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자괴감이 든다라고 하고 여당 집단이 무관수행의 저주를 풀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하는 게 저희가 상권이 분리가 돼 있다는 거는 입법부가 정확하게 국회든 이제 의회가 의회 기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여당 의원들이 정말 행정부 수반한테 제대로 조언을 하거나 얘기를 하실 분들이 있는가? 건전한 건 저희 스펙트럼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어쨌든 총선 전까지 이제 반년 앞두고 있는데 네. 김기현 대표 체제 그리고 민주당은 또 이재명 대표 체제 이렇게는 지금은 갈 것으로 보이는데 예, 혹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충분히 예. 이제 우리 한상현 의원님께서 저희 당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셔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 걱정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제가 볼 때는 우리 김기현 당 대표를 중심으로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이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당직자들 다 바꾸고 그리고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기대를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기대를 있습니다. 합니다. 좀 예. 건전하고 예. 건강하게. 예. 네. 스펙트럼보다는 워낙 좀 스펙터클한 전국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양당 모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선에 아직 반년 남았기 때문에 두 분 모시고 관련 이야기는 할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지역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고요. 뭐 오늘까지 경남 언론에서 가장 좀 많이 다뤄뒀던 소식으로 저희가 다음 아이템 준비를 했는데 네. 말씀드린 대로 부마 민주항쟁 44주년 기념일이 어제였습니다. 예, 어떤 의미인지 도민들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마산 3.15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기념식이 펼쳐졌고 여기서 참석자를 두고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거든요. 보고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이런 행사는 대통령이 와야 되지. 꼭 대통령이 못 오면은 국무총리라도 와야 되고 국무총리가 보내면 행정장관이라도 와야 돼. 그 다니면 차관을 보내가지고 이 부마를 우습게 보고 물러본다 이게 되겠어요. 이게 앞으로 뭔가를 내가 꼰대 딱 보여주기다 진짜. 오늘 계란을 내가 오늘 한 방 들어가고 오늘 어법이라다가 오늘 놔두는 다음부터 절대 용납 바랍니다. 예, 뭐 이대로고요. 박홍규 회장님이 앞서 저희 뉴스파도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좀 이런 느낌을 주는 분은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좀 분노를 하시는데 네. 이번에 이제 고기동 행안부 차관이 왔고요. 최만님 경상남도 행정부지사가 왔고요. 홍남표 창원시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장관이 안 왔고 뭐 그전에 뭐 대통령 얘기도 있었고 오지 않았습니다. 정부 주요 인사는 오지 않았고 경상남도 지사도 안 왔고요. 그리고 박형준 부산시장도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홀대하는 거 아니냐. 대한민국도 4대 민주항쟁이라 불리는데 이 행사를 홀대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먼저 한승현 의원님은 좀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홀대죠. 홀대가 홀대다. 네 맞죠. 그러면 이것만 홀대로 하는 이유는 있을까요?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예. 부마 민주항쟁이 저희가 지금 직선제를 할 수 있는 그 계기 초석이 된 게 저희는 부마 민주항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뭐 6월 민주항쟁부터 시작해서 우리 민주화의 산실이라고 보는데 뭐 제가 느꼈을 때는 아무래도 이 부마 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을 때가 전 정부였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네, 문재인 때, 정부였기 정부 때? 때문에 아마 그런 예. 게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더 들고요. 예.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 경남을 이렇게 좀 홀대하나 이런 느낌도 본의 아니게 좀 들더라고요. 예. 사실은 박완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예. 작년에도 참석을 안 했고 작년 같은 2년 연속 오진 않았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예.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지사까지도 안 갔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런데 60
6월 민주항쟁에서도 행정부지사도 안 오고 또 국장이 왔었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민주화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 정도까지가 되느냐. 사실 국가 행사나 이런 기념식에는 어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규모가 커지고 이렇게 중요하게 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다 못해서 슬프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경남도 이제 관련 발언을 보면은 박 지사는 추석 연휴부터 미국 출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도정을 잘 지켜보고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이유를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 경남도지사랑 부산시장이 부마 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 당연직 위원이기도 하다 이런 기사도 적혀 있습니다. 자, 이 상황 좀 어떻게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이제 우리 부마 민주항쟁은 우리 대한민국 그 민주 운동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한 획을 그은 맞습니다.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가 기념일이 된 이후에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이제 장관이 이제 참석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당연히 해야 되지 않나. 국가 기념일을 떠나서 또 민주 역사에 큰 장을 열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생기지 않겠는가.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다.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4.19 기념 그 혁명일이라든지 아니면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도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남 홀대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전 정부가 지정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의 역사관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결이 같다라고 보는데 뭐 일본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거나 유신 정권에 관련돼 가지고 뭐 정확하게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기념사에서도 유신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타도했다는 그런 문구도 전혀 나오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안 나오는 것도 아마 결이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전 정부가 2019년에 국가 기념일로 지정을 했다는 거 하나하고 또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아직 이제 정확하게 생각을 하는 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물론 차관이 대독을 했지만 참석은 못해서 대독을 한 경우고요. 마음이 있으면 오시겠죠. 마음이 있으면 왜 안 오시겠습니까?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창원과 부산 시민의 용기와 헌신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토대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을 열어가는 여정에 44년 전 열정과 용기를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린다. 대통령의 강한 의지만 있었다면은 당연히 그 행정부 장관도 왔을 거고 부지자체장이 오질 않고 당연히 자치단체장이 왔겠죠. 대통령의 의지가 보여지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여기도 이렇게 됐겠죠. 이제 민주운동의 성지라고 하고 우리가 이 경남도민으로서 역사적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산산이 부서뜨렸다고 저는 봅니다. 충분히 화가 나실 만하고요. 그 자리에 저도 같이 있었는데 눈물이 날 만큼 서러웠고 슬펐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그러면 어땠습니까? 계속 격했어요. 저희는 왜냐하면 클립 영상만 봤기 때문에. 계속 격하지는 않으셨고 차관이 이제 인사하거나 차관이 얘기할 때만 그랬는데 기념사를 대독하는 대독할 때만 그러셨는데 저도 저 분들이 어떤 분인지 알거든요.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고 이렇게 흥분하시는 분들이 아닌데 충분히 그럴만하다라고 봅니다. 사실 이 민주화가 된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국민들이 성취해내고 한 건데 그 산실이 경남도이고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게끔 돼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무너뜨려야 되나? 이렇게 폄하를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제작진에 박종훈 교육감도 안 왔다고 하던데. 교육감님은 제가 알기로는 정말 공식 행사가 잡혀져 있었고요. 그 교육감님하고 다르게 지금 지사님은 해외 순방 이후에 따른 실국장 회의라고 돼 있었지 않습니까? 지사님 그 교육감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도에 공식 일정이 미리 잡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어요. 네, 교육감도 잘못하신 거죠. 뭐라고 했습니다, 제가. 다 아쉽네요. 네, 다 아쉽네요. 제가 그 부분도 교육감님한테 잘못하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박 지사도 2년 연속도 안 왔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또한 뭐 물론 사정이 있고 합니다만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은 뭐 총선에 있어서는 괜찮을까요?
괜찮겠습니까? 뭐 총선하고 연결시킬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 네.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사안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 열사에 대한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 헌신했던 이런 내용들을 도외시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상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 직선제라든지 아니면은 지방의 출범이라든지 이것은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이게 이제 나타난 현상이고요. 사실 부마 민주 항쟁 같은 경우에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땀을 흘렸습니까? 민주 열사들이 묻힌 그리고 그걸 국가 기념일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매년 우리가 행사를 개최하는데 대통령께서도 또는 국무총리나 장관께서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을 뿐이지 그런 어떤 정신을 잊어버렸다? 아니면 경남을 홀대했다? 이건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좀 공개가 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아쉬운 마음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정부가 항쟁의 가치를 자칫 좀 깎아내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좀 현장에서 불거졌던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아이템을 준비했었고 또 경남도지사도 부산시장이 오지 않아서 조금 더 아쉬웠다 이런 뉴스도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참 이 부마 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습니다만 조금 더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시선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이런 가치가 좀 더욱더 좀 역사적 평가가 잘 이루어져서 환하게 좀 밝혀지는 그런 날들 좀 다가왔으면 좋겠고 이 정신과 그리고 이 항쟁의 의의를 좀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는 또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45주년 행사에는 이런 소식을 저희가 좀 다루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번 아이템 내용은 정리를 하겠고요. 저희는 준비한 내용 전해드리고 잠시 후에 다음 아이템으로 돌아와서 이야기 펼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경남 대표 시사 프로그램 뉴스파다를 TV, 라디오,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앞서 저희가 다뤘던 아이템에 대해서 실시간 댓글을 보니까 경남도민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이런 얘기가 좀 많았는데 자 이번에는 경남도민의 수건사업 관련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모처럼 여야가 함께 공감할 내용이 될 수도 있겠고요. 정부가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확대하는 방안 관련 이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오는 19일에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료 인력 확충으로 인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라면서 의료계의 협조를 촉구했는데 한상현 의원님, 민주당의 한상현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당연하죠. 뭐 당연한 거고요. 특히나 저같이 이제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필요하고요. 저희 도민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영유아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도민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06년도부터인가요? 17년간 거의 이제 증원이 안 되고 있었으니까 꼭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2020년 떠올려 보면 네. 그 민주당 의원으로서는 뭔가 이렇게 좀 온도차가 다른가 이런 느낀 대목은 없었습니까? 네, 온도차가 다르지만 또 이 정부의 힘을 믿어보고요. 이 도정의 힘을 좀 믿어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협치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협치를 해서 국민들과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생명을 위한 길은 또 도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분명 그래도 의료계가 온도차는 있습니다만 반발의 목소리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정기풍 의원님 이번 정부의 힘 어떻게 관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여야가 같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의사 증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한의사협회 등 이제 의료계에서 반발이 심하게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의사협회에서도 의사 인력은 늘려야 된다라는 거는 뭐 큰 틀에서는 같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의료 수가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아과라든지 외과라든지 응급의학과라든지 이런 쪽에 좀 편중해서 좀 늘리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정부하고 그리고 대한의사협회하고 아마 조금 더 그 협상을 잘 하면은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늘리는 것은 여야 모두 좀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저희 쪽에서 얘기를 한 게 지역의사제를 앞서서도 계속 얘기했는데 지역의사제. 네, 필수 공공의사가 꼭 필요하거든요. 사실상 의대를 의대
인원만 늘린다고 해서 저희 산청 같은 경우에는 예. 정말 많은 돈을 준다고 한들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때. 네. 예. 오시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N차 모집을 했던 기억이 네, 있는데요. 계속 모집을 해도 안 온. 의사만 많이 늘린다고 해서 저희 지역에 안 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의료 격차를 좀 해소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역 의사든 뭐든 공공인력 의사들든 그런 걸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은 소아과나 진짜 필수 인력이 있는 뭐 그게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돈 드는 과로 가지. 아무래도 좀 수익성이 없는 쪽은 꺼려하기도 그렇죠. 하고 네. 그리고 의대 정원 늘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수도권으로 가버린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이 예. 남아 있는 게 훨씬 중요한 거죠. 제가 거주하고 있는 거제시는 중소도시인데요. 네네. 중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거제시 보건소에서 보건소장을 의사를 모집을 하는데 네. 몇 차례 안 됐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다행히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보건소로 일하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려면은 의대 증원은 필수이고요. 다만 이제 그 고령화 사회로 이제 접어들면서 2035년 정도 되면 27,200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는 아마 큰 과제가 되었습니다. 예, 모처럼 저희가 또 준비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모처럼 여야가 정쟁보다는 좀 함께 논의해갈 수 있는 아이템으로 마무리를 하게 돼서 굉장히 좀 속이 좀 시원한 하루가 되는 듯합니다. 그나마 또 다음 주는 어떤 분위기로 두 분을 마주하게 될지 모르겠네요. 국민의힘 정기풍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성현 도의원과 함께한 뉴스테이블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